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랙탈 구조에 따른 우리 몸의 병적 반응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랙탈이라고 하면 이렇게 작은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라고 설명을 하는데 말이 어렵지. 이 브로콜리를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가 보는 이 브로콜리의 한 부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 큰 형태의 비슷한 모양을 가진 또 그거보다 작은 형태가 있고 이 안에 또 그것을 닮은 형태가 있고 또 더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또 이것을 닮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유사성을 갖는 반복적인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도 자연에 속해 있는 거라서 우리 몸에도 이런 프랙탈적 구조를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 전체가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손에서 약지에 해당하는 몸은 우리 몸의 그쪽 편 팔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손에서는 오른손인데요. 오른손 약지는 오른쪽 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분을 치료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것을 설명했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이분이 지금 방광염이 며칠 동안 있으셨어요. 그래서 방광염이 치료가 이제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방광염이 심했을 때는 훨씬 더 이 침이 좁은 간격으로 나타나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분이 콩팥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요도 간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방광염이 좀 진행된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반복하면 침에 이 깊게 들어가는 것들이 줄어들고 침의 간격이 줄어들고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나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광염 관련 증상으로는 세 군데가 흰감각에 반응해서 침을 놓은 상태고요. 근데 없었던 오른쪽 손목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 손목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 손목에 침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방광염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손목이 아픈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오른쪽 손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 약지의 첫 번째 마디 오른팔 그리고 하나 둘 마디가 두 마디가 되니까 이 첫 번째 마디는 우리 손목에 해당되고 두 번째 마디는 우리 팔꿈치 접히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여기는 어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손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흰감각을 반응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감각 반응이 확인이 됐고 이곳에서 오른쪽 손목을 치료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손목 방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손가락 위에서 이 오른쪽 손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이곳에 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프랙탈을 생각하면 이 방광염 치료를 여기서 먼저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의학 교재 이런 것을 읽는데 여기가 어떤 특정 기맥이고 경험적으로 또는 그 기맥과 관련이 돼서 방광염을 치료하는데 이런 혈자리를 써봐라 이렇게 경험적으로 쓰여있는 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읽으실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프랙탈 구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쓰여지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정보를 드리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방광염이 있어서 손목이 약해졌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이분이 평상시에 손목을 많이 사용하셔서 손목이 약하신데 그로 인해서 조금만 무리하면 방광염이 오는 것으로 손목 통증이 방광염에 영향을 주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선후관계가 저희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치료하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양쪽 모두 손목이 아픈 것과 방광이 약한 것, 방광염이 피곤하면 오는 것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은색 금속을 피부에 대고 흰감각 반응을 확인하면서 흰감각 반응이 있는 곳에 자극을 주는데 치료를 해놓고 보니까 이 방광염 증상과 손목 통증이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은 자연에서 나타나는 프랙탈 구조와도 연관이 있고 우리 손에서 몸이 나타나는 이 두 팔, 두 다리, 이 몸통에서 나타나는 이런 반사요법, 몸이 이곳에 프로젝션 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쓰러졌을 때 십선열이라고 손끝을 다 따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사람이 쓰러졌을 때 내 가족이 아닌 이상 의사가 아니면 그런 치료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렇게 해서 손끝을 다 따서 도움이 됐다, 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근데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여기 가운데 손가락 끝이 머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갑자기 쓰러졌을 경우에 머리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쓰러졌다고 하면 머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사혈을 해주면 머리 쪽의 순환이 도와지겠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손 각각의 끝이 보시면 여기가 팔에 해당되고 손끝, 중지 끝, 여기도 중지 끝, 여기는 이제 발가락들이 있는데 새끼손가락과 엄지, 이 가운데 발가락 끝 다 동일하게 우리 몸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출혈이나, 그래서 갑자기 어떤 분이 쓰러졌을 때 이 손가락 끝에 사혈을 해줌으로 해서 머리 쪽에서 순환이 막힌 부분을 풀어준다는 개념으로 십선혈을 사혈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프랙탈 구조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한 방법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어떤 분이 쓰러졌을 때 꼭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프랙탈 구조가 우리 몸에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보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